네, 코로나19 관련된 뉴스와 또 시사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 문자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이 과거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힘드네요 정도였는데요. 요새는 무섭다라고 옵니다. 이러다가 직장도 잃고 삶이 완전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옵니다. 그만큼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검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까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는 좀 떨어졌는데 어제 밤에도 또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늘도 한 800명대 넘게 확진자 발생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유행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숫자가 잘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행여나 이제 저희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좀 잘 안 돼서 오히려 또 그 확진자의 범위가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1차 대유행이나 2차 대유행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발생 원인 혹은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수도권에 지금 한 5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뭐 1차나 2차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한 반수 또는 대부분이 이제 타겟을 정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집단 발병이 이제 계속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가장 취약한 곳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네. 집단 발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또한 중증 환자 발생도 많아지게 할 수 있고, 또한 사망자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검사가 자발적 검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좀 적게 나타날 경우에는 또 확진자 숫자가 적어집니다. 이게 약간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주말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 드러나는데요. 네. 주말에는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검사가 이제 뭐 집단 전수조사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 주로 체크가 되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수는 줄고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부여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사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역학조사 중간에 확인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검사를 해서 네. 일단은 이제 그 뭐 고위험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단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역사회에 만연돼 있는 감염자를 찾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공격적, 피해적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자가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릉시 같은 경우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좀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제부터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확대 부분은 이제 뭐 맞는 방향이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검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 또는 고위험 시설들 이런 쪽 중심으로 우선 검사를 확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행 자체가 잡아지기 시작하면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이제 끊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자발적 검사 체제를 갖춰서 네. 많은 사람들 검사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는 좀 2단계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역을 비롯해서 대학가 등 150여 곳에서 지금 익명으로도 검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망률이라든지 좀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60세 이상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다가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노인층들을 감염시키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집단 거주 시설 같은 데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구조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1차 유행 때도 대구에서도 벌어졌고 네. 2차 유행 때도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고령층의 확진자들을 어떻게 빨리 진단하고 또한 중환자 의료 체계를 얼마나 빨리 확충하고 이거를 감당하느냐가 사망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고령층은 사망률 또 앞서 말씀하셨던 중환자 병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인데 아침에 저희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이 코로나 지금 때문에 9시까지만 식당을 영업하고 또 카페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좀 이용해서 뭐 여전히 술과 또 모임을 즐기면서 좀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데 방역에 좀 여러 가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방역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제한 조건을 달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2.5단계든 3단계를 올리던가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지켜주시면 뭐 사실 구멍 어디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강하게 지켜주셔야 현재로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하루에 뭐 2, 3천 명, 뭐 10,000명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까지 혹시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전 국민이 정말 그러니까 아예 외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지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정부청사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또 회식 모임 자제 강조하면서 좀 참여를 강조했는데 교수님 전문가시니까요.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확진자가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로에 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이렇게 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발생하다가 급격하게 뭐 10,000명, 20,000명으로 네. 올라가는 데까지는 2, 3주도 안 걸렸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해야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런 파국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 좀 자발적으로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은경 청장이 항체 치료제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그저께 여러 전문가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항체 치료제 효과가 좀 그래도 있다라고 나왔죠.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이고 공식 결과는 이제 발표는 안 됐는데 네네. 사용해봤던 선생님들 얘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의견을 많이 하고 내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 특히 이상 결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되면 아마 신속 승인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사용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서 빨리 투입을 하겠다. 지금 사실 고령자 아까 말씀하신 중환자 병상 이유 때문이라도 좀 치료제 긴급 승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쯤에 지금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상 단계에서 연구에서 이제 사용됐었던 그룹들에게는 이제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기준 자체가 중등증하고 경증에서 연구가 됐거든요. 특히 네. 중등증에서의 환자들, 특히 호흡곤란을 시작됐거나 폐렴이 동반된 환자들에서 시약을 빨리 투여를 해서 네. 이제 중증으로 뭐 인공호흡기를 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막는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신 이야기 정쟁으로까지 조금 번질까 싶어서 우려스러웠는데 자, 일단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4,400명분을 확보했다라는 게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또 계약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백신이 수중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계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물량이 확정된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계약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일단 확보는 된 거로 보는 게 맞고요. 네네. 다만 아직도 이제 그런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입 시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한 아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조금 좀 기다려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생산 물량의 속도라든지 생산량 같은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원하는 뭐 빠르면 뭐 내년 초
더 조금 늦어지면 봄이 오기 전 이때까지 좀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생산과 관련돼 있는 거는 이제 생산 회사들이 생산을 좀 앞당겨야 되는 측면들이어서 네네. 일단은 접종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만들고 또 빨리 보급을 해야 자기네가 선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백신 회사들이 지금 물량 확보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국 내 생산뿐만 아니라 자기네 타입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신 공장들과 협의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량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나 또 모더나나 또 지금 준비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들 말고 뭐 국내 업체라든지 또 다른 백신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예, 국내 백신 회사들도 이제 이번 12월부터 또는 이제 1월부터 4개 회사가 지금 임상 연구, 사람 대상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과가 잘 진행되면 뭐 빨리 진행되는 회사 같은 경우 내년 말 정도면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네. 몇 가지 백신은 2022년 봄 정도에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수입 백신을 통해서 내년 동안 접종을 하고 내년 말에 국산 백신 나오면 이어서 접종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물량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또 내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발적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이 이 감염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결국 또 마스크 얘기만 강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 뭐 개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감염되지 않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고, 직장의 그렇죠. 동료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활동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직장하고 집, 곳만 왔다 갔다 하시고 직장 내나 집에서도 서로를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섬신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